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연휴 첫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된 공식적인 첫날입니다. 임시공휴일이 시작돼가지고 좋죠 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진짜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정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금요일날 방송을 몽창 쉬었잖아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원래 감기 들면요 하루 바짝 고생하고 그리고 금방 좋아지는 편인데 와 이번에는 진짜 바로 어제까지 정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와 이게 감기가 이 정도로 독해도 되나? 뭐 이 정도 될 정도로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고생했던 것 같거든요. 긴 연휴인데 감기 들면은 이 연휴 완전히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설 연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금요일날 트럼프가 되게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금융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전체적으로 있었던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시사점들 도출해 볼 겁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제 핫 이슈죠. 파악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파악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딥시크라는 중국 AI가 일단 미국을 침공했던 것 같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리고 빅테크들은 약간 혼돈 케이오스에 빠진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에도 대단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최악으로 생각을 한다면 때문에 현재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방송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조금 여유롭게 찍어서 그래도 저도 연휴니까 연휴를 즐겨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딥시크라고 다 연휴인데 이렇게 고민할 거리가 많아졌습니다. 딥시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AI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그래도 말씀을 빨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빨리 찍게 됐습니다. 우선 뭐 설 특집이지만 그래도 주간을 새롭게 여는 월요일이니까 우리는 연휴 기간이지만 그래도 위클리 스케줄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방송을 하는 이유는 미국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움직이고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주가 슈퍼 위크라고 볼 수 있는 진짜 이벤트가 많은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계속해서 방송을 하겠다 결정을 했던 거고요.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거는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목요일 날은 FOMC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핵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US PCE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 전부터 보면 화요일 날 오후에 내일 오후에 SAP 되게 중요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독일의 SAP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수요일 날 오후에는 네덜란드의 ASML의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FOMC까지 있어서 슈퍼 위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위클리 스케줄 정리하고요.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정말 트럼프발 뉴스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하루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요구를 한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페드 레이트 컷 디맨드 이렇게 연준의 직접적인 금리 인하 요구를 했던 점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또 오페크에다 대고는 원유가를 낮추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만간 종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게 금요일 날 있었던 미국 증시의 가장 핵심적인 외적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런 전반적인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어떤 거냐면 야,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일 수 있다고 진짜 믿는 걸까? 이거였습니다. 기업들에게 세금을 감면을 해주고 금리를 내리면서 그럼 경제가 활성화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유가만 안정시키면 물가는 또 증가하지 않고 안정화 될 수 있을까? 정말 그걸 믿는 걸까? 관세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금리를 낮게 유도하면 물가가 당연히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유가 하나로 과연 진짜 잡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저에게는 이 사람 뭐지? 뭐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들게 만들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계획대로 정말 말대로 되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진짜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금요일날 트럼프는 자신이 그리는 어떤 그림을 명확하게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에 대해서 금융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인데 사실상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증시만 보더라도 초반의 상승 부분은 그대로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고 금리 이런 거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금요일 흐름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바뀌지 않은 증시였다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은 증시 흐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다면 점점 이제 시장도 트럼프에게 대해서 냉정해지고 있는 징후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완성되지 못한 하드웨어의 상승, 그리고 주도주는 실제로 큰 변화가 없었음, 그리고 트럼프에게 영향을 받지 않은 금융시장의 동향, 이 세 가지 꼭지로 전반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미국 시장 더 자세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이제 완성되지 못한 하드웨어의 상승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을 확실히 이끌고 있는 영역은 당연히 하드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AI 인프라 투자가 상향 조정되어 왔고 이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까지 이어지면서 하드웨어의 상승에 모멘텀이 되었던 거, 이건 우리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금요일날 추가 모멘텀이 하나 더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비록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제가 써놨는데 저커버그 메타죠. 메타가 2025년 AI 인프라 투자 규모를 원래 2024년에 33빌리언 US 달러였는데 요거를 거의 2배가량 60빌리언에서 65빌리언 US 달러까지 증액하기를 원한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만 확실히 최근에 AI 인프라 투자가 증액되고 있는 과정에서 메타도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진짜 이 짧은 기간 동안 확실히 이 AI 인프라 투자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한 게 맞죠. 없었던 것도 막 새로 생긴 거고요. 그리고 되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 이거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의 반응은 이제 더 이상은 추가 모멘텀으로는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하드웨어 전반의 상승이 결국은 반도체의 상승, 사실 이 모든 하드웨어의 핵심은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의 상승 랠리 전환을 통해서 완성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본격적인 랠리를 전환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전략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날 보시는 것처럼 이 상단에서 상단을 돌파하는 듯 했는데 일단은 돌파하지 못하는 정도의 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크게는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한다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까지 이제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엔비디아도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서 걸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가장 강했던 브로드컴도 상승을 보였긴 했습니다만 기존의 정체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의 상승에서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머지 부진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더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건 없었고 오히려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전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도체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기대를 했었으나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나머지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강세 출발했으나 그 강세가 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아리스타 네트워크인데요, 더 이어지지는 못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원전, 전력기기 이쪽에서도 다 유사하게 나타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도주군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메타의 캐펙스 모멘텀은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동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본격 랠리 전환은 나오지 못했고, 따라서 기대했던 하드웨어 주도의 랠리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스닥 지수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본격 상승 전환이 아닌 이 정체 구간에 갇히는 흐름에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 개연성 자체가 사라진 수준, 요 정도 약세, 금요일 날의 약세만 가지고 볼 때 상승 개연성 자체가 사라진 수준으로는 볼 수는 없고, 그냥 여기서 실패인가 아닌가는 단정하지 않고 좀 지켜봐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게 금요일까지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꼭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두 번째 꼭지는 주도주는 사실상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이슈를 더 갖다 붙였는데, 이거는 이제 금요일날 시장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 이후에 오늘부터 전개될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딥시크에 대한 영향은 뭐 이건데요. 일단 금요일까지의 빅테크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냥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알파벳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가 일단 종가상으로 고가갱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강력한 고가갱신에 뭐 롱사인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약한 수준의 강세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두 주식은 상승이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롱사인의 강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팔란티어나 테슬라 역시 기존의 정체 구간, 기존의 정체 흐름 유지하는 수준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하드웨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던 게 금요일날 증시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오늘 제일 궁금해하신 이제 딥시크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에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중국 AI죠. 중국 AI인 딥시크가 이제 벤치마크 성능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빅테크의 LLM, 거대 언어 모델 투자 비용과는 뭐 말도 안 되는 적은 수준으로, 제가 이제 숫자를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적은 수준으로 훈련된 거대 언어 모델인데, 벤치마크 성능 테스트에서 챗 GPT를 일부 항목에서는 능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LLM을 개발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주말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러니까 대중국으로의 반도체 규제나 이런 게 의미가 없다, 근데 대중국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게 필요하다, 중국의 AI에 대해서 견제가 더 필요하다,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로 이야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좀 더 큰, 그리고 궁극적으로 좀 심각한 파장을 낳을 수도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가장 특징은 이건 거잖아요. 중국의 AI라서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대한 수출 규제를 통해서 중국의 AI를 견제해 왔는데, 그걸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AI가 성장했다. 이것도 큰 이슈가 되긴 하겠지만, 결국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천문학적으로 빅테크들이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 비용 투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돈을 들여서 버금가는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전개되고 앞으로도 전개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빅테크의 이 천문학적인 투자가 과연 정당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의구심이 커지게 되다 보면, 이는 보다 앞으로는 경제적인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을 찾는 걸 유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거대 언어 모델 개발의 수익성을 오히려 이제 고려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극단적으로 갈 때는 미국 증시 자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 주도주는 AI죠. 근데 미국 증시의 주도주가 AI인 이유는 AI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AI 랠리의 가장 핵심은 바로 빅테크의 투자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빅테크의 천문학적인 투자 자체가
투자에 대한 정당성이 의심받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이 빅테크의 AI 투자의 규모가 축소된다고 하면, 그러면 실제로 2023년 6월부터 전개됐던 AI 랠리의 실질적인 가장 궁극적인 힘, 그 힘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AI 랠리 전체가 일종의 한 국면을 종료시킬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이 빅테크들이 AI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하면서 실제로 반도체도 좋았던 거고 네트워크 장비도 좋았던 거고, 그래서 원전도 각광을 받았던 거고 전력기기가 필요했던 거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 투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해버린다면, 그쪽으로 이제 논리가 이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이 빅테크들의 AI 투자를 통해서 수혜를 얻었던 수많은 하드웨어 기업들, 이런 기업들부터 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투자가 줄어드니까 이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엄청 극단적인 거죠. 근데 저도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얘가 미쳤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인 거고요. 물론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현재 상황에선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벤치마크 성능이라는 게 이게 진짜 이 AI 모델을 모든 걸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딥시크가 지금 내가 얼마 들었어, 예,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발표를 했단 말이죠. 진짜 조금 들었어, 뭐 2년 동안 HBM 하나를 2불에 썼다, 뭐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 자체를 또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가에 생각을 해보면, 또 무조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메타의 라마 있잖아요. 라마가 오픈 AI의 챗 GPT보다 훨씬 작은 파라미터 개수를 가지고 LLM을 개발했을 때도 사실 결국 빅테크 전체의 어떤 투자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완벽히 부정적인 이슈가 단정적으로 발생했다, 요렇게까지 판단할 건 아니고, 대신에 어쩌면 대단히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이슈가 일단 생겨난 상황이니, 이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는 진짜 주목해서 봐야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빅테크 실적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빅테크 실적 전에 이걸 가지고 뭔가 크게 반응하기보다는 실적과 아우러지면서 뭔가 변곡점이 나쁘게 생각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쁘게 생각한다면 변곡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변곡점이라는 게 실제로 전체 증시 랠리에, 제가 최악으로 말씀드렸던 AI 랠리 전체에 대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최근에 조정에서 단기 상승 전환했잖아요. 요거에 대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고, 그 형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큰 이슈고 단정적인 이슈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뭔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을 했을 때 대단히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이슈가 발생했다. 그러니 실제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부터 우리가 좀 연휴 기간이고 놀아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를 가지고, 요 정도로 일단 우선은, 제가 뭐 딥시크 제 AI 모델 개발자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주가이잖아요. 그죠? 주식시장의 영향이잖아요. 그 측면에서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정도가 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꼭지는 영향 없는 금융시장이라는 건데요. 앞서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를 원한다, 뭐 이런 반응은 있었지만, 실제로 금융시장의 변화를 보게 되면 단기물 금리, 장기물 금리 모두 다 뭐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현저한 심각한 수준의 금리 약세는 없었습니다. 특히 뭐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보다는, 최근에 문제됐던 10년물 금리보다는 이 단기물 2년물 금리,
연준의 정책 금리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이 2년물 금리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확실히 시장은 뉴스보다 훨씬 더 냉정하게 트럼프의 발언에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달러 지수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종합적인 복합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이슈보다는 금요일날 유럽 PMI가 상대적으로 좀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유럽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거에 따른 달러 지수의 약세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면 유럽 금리가 유럽 금리가 아니라 유로가 상대적으로 강하면서 나타난, 유럽 금리가 오르면서 유로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달러 지수의 한 단계 추가적인 더 레벨 다운이 나타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금요일날 걱정했던 거는 엔달러였잖아요. BOJ는 결국은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엔달러가 안정적인 국면에서 특별히 바뀌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라는 거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것 같고, 그 이상의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매크로상의 뭔가의 부정적인 모멘텀, 부정적인 환경은 조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 주에 FOMC가 있잖아요. FOMC 직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이번 FOMC의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 아닐까요? 트럼프가 금리 인하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파월이 어떤 반응을 할까? 뭐 이거지 싶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만 말씀을 드려보면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20% 정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 거죠. 대략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가 넘어가는 시점이 어느 정도냐면 페드와치 기준으로 보면 한 6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가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FOMC 이후에 파월의 발언 이후에 요 컨센서스가 앞으로 당겨지느냐,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요구에 반응하는 게 되겠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FOMC의 이제 체크 포인트는 결국 이건 거죠.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지금으로 보면 한 50%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앞으로 당겨지는지, 뭐 3월 FOMC로 당겨지는지, 이거를 체크해 볼게, 이게 이제 이번 FOMC의 가장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속에서 실제로 이제 증시에 대한 결론들을 좀 내려보면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결국 금융시장 그리고 증시 자체는 크게는 기본적으로는 변화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상황, 그러면 일단 현재 상황을 좀 환기를 해보면 현재 상황이 어떨까 생각해보면 이거죠. 지난 12월 말부터 이렇게 전개됐던 조정이 종료되고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드웨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은 그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금요일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아직 상승 전환 개연성 자체는 유지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했다. 다만 기대한 만큼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는 못하다. 그냥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슈퍼위크인 거잖아요. 진짜 많은 변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 딥시크라는 이슈도 사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인은 별로 없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인만 있는 이슈인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번 주에 오늘 밤부터 뭔가 상승 전환을 낙관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은 힘들다, 요 정도로 결론 지어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 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슈퍼위크가 이번 주 이제 시작되는 건데, 오늘 밤은 특별하게 중요한 모멘텀은 없다, 이벤트는 없습니다.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저는 핵심적인 거는 결국 이 딥시크에 대한 시장의 실제 반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미국의 야간 선물 반응은 약세 반응을 보이고 있죠.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근데 늘 그렇지만 이것 하나로 무조건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지금은 생각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전체 랠리에 대한 충격적인 쇼크 모멘텀이 될 거냐, 아니면 지금 상승 전환 시도하고 있는 거를 실패시키는 모멘텀이 될 거냐, 아니면 그것도 아닌 정도의 근데 일시적인 약세 요인만 될 거냐, 이거 진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그건 대부분 틀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게 어느 정도 약세 수준으로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동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밤 미국 시장을 보면서 판단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그 판단의 기준은 뭘까요? 네, 결국은 하락의 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망 및 전략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다면 반도체의 상승 전환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반도체를 마지막으로 채우면서 포트를 완성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흐름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금요일까지의 흐름만 보면은 상승 전환 개연성이 상실되는 변화도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걱정스러운 거는 딥시크라는 이슈 때문에, 중국의 AI 침공이라는 이슈 때문에 상승 전환이 실패할 가능성이 일단 막 감각적으로는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딥시크라는 거에 잠재적인 파괴력까지 생각을 하면 매우 부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근데 그렇게 단정 짓거나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늠하기 곤란한 이슈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오늘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최근 상승 전환 시도가 실패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이상으로 반응이 나타날지 그건 또 잘 모르겠고요. 근데 만약에 상승 전환 시도가 실패된다고 하면 그게 어느 쪽을 중심으로 빅테크에만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하드웨어 전체까지 다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냐, 이것도 또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일단의 시작은 그냥 선제적인 뭔가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기존 전략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의 정도에 따라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상승 단기 12월 이후에 전개됐던 조정 이후에 재상승 전환 시도가 실패되는 정도라면 우리가 여기서 좀 늘려왔던 15 정도? 15%에서 20 정도? 요 정도를 줄이는 과정? 그 정도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 이상의 충격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보다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축소가 필요하겠죠. 근데 또 이것 자체가 꼭 진행되지 않아야 될 정도의 종목별 약세로 결국은 마감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는 사실은 누구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시장을 바라볼 때 연휴긴 한데 어찌됐든 좀 잘 봐야 되고 잘 판단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시장, 월요일이 시작되었다, 요렇게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시장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사전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하락 정도에 따라 대응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냥 기존 전략 유지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쉬는 날인데 첫날부터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리가 생겨서 이게 오히려 좀 속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막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막연하지 않냐, 단정적으로 뭔가를 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 너가 그렇게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팔 때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판다고 하면 좋은 가격에 파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팔아야 되느냐 팔지 말아야 하느냐를 판단하는 게 지금 포인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도 조금 단정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하락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셔야 한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서울에 눈도 많이 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날씨가 따뜻해서 눈이 좀 녹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동하실 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참 그렇습니다. 쉬셔야 되는데 시장 오늘 좀 뭔가 고민할 게 있습니다. 시장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 가족 여러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오늘 밤에 미국 시장 어떻게 되는지 잘 판단해서 내일 글로벌 투자의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